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벤트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에서 셰릴 샌드버그가 쓴 옵션 B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셰릴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주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그래서 독자분 10분 선정을 해서 드리겠다고 이벤트를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응모하면 되느냐? 옵션 B를 읽고 싶은 이유, 이 내용을 저희 팟빵이나 파티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아니, 책도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일 옵션 B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미래엔 관계자들이 나와서요, 이 옵션 B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거니까요. 내일 방송 들으시고 아, 나랑 또 어울리는 얘기네. 뭐 이런 얘기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셰릴의 전작이 린인이잖아요. 린인. 그렇죠. 그러니까 린인은 성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성공보다는 사람으로서 삶의 성공을 위한 감성에 충실한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용기가 또 필요한 곳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의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하지만 용감한 행동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조치들, 어려워지는 생계, 가족에 대한 미안함, 공익을 지키기 위한 대가는 혼자서는 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제보로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잊혀갑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들에게만 맡기지 않기 위해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 서울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요. 전세 금액이 높은 매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지구 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갭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보다 월세가 많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였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질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연 4, 5%의 월세를 받는 게 유리했기 때문인데 당장 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대신에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재테크를 선호해 왔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이 30%를 넘어선 배경입니다. 그런데 8.2 대책 이후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요?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투자 수요나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은요. 일단 전세 보증금부터 따진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각각 40%로 강화가 됐죠.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는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 비율은 30%로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비싼 아파트가 인기라는 설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근데요. 10일부터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요. 입주 때까지 금지가 됩니다. 기장군의 경우에는 6개월간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설정을 하고 나서야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왜
피를 받고 판다 뭐 이런 말 쓰고 그랬잖아요. 피를 받고 팔아요? 요거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이 아파트를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피만 받고 판다. 그래서 많게는 1억,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순식간에 벌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아하.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세금을 자기의 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닐까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게 당연하게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청약통장 가입해서 이거를 들이밀어서 당첨이 되면 나 이거 얼마 받고 더 팔을까? 이런 고민이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되죠. 그렇겠죠.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들로부터 거품 가격을 지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함께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마찬가지로 1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전세가 높은 아파트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즉 전세 보증보험 요거 이제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입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야 깡통 주택이 돼도 이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내년부터는요. 중세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30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9일 수출입은행에서요 김농현 경제부총리 주재로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대요. 여기서 뭘 발표했냐면요 2조 9,708억 원 이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를 시행하겠다. 이거를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안정자금 신청 기준일은요.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청소원분들 이런 분들은요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래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30인 사업장 딱 우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조치도 있네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요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이를 비롯해 가지고요 5인 미만의 농립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텐데요. 현금으로 입금해 주거나요. 사회보험료를 상계, 그러니까 깎아준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요.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서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대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를 무려 90%까지 보조해준대요. 대단하죠? 아니 이런 지원 제도들 보니까 진짜 살뜰하게 챙겨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악용하는 고용주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당연하겠죠. 이런 제도에 단물만 이렇게 쏙쏙 빼먹는 그런 악덕 사업자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거는요. 사업자보다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노동자들에게 혜택 많이 돌아가게 하고 이런 악덕 사업자들은 발견하는 즉시 처벌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사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월급을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악덕 업주들은 고용도 하지도 않고 마치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써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 챙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요,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더 명확하게 하면 충분히 저는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놓으면 꼭 안 좋은 이야기로 이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수구 보수 쪽의 논리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전철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30배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기치는 고용주들은 딱 30배 토해내게끔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당연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음성 서비스에 주목하는 카카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카카오가요,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호. 광고 플랫폼 매출, 여기에서 특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카카오는 9일 연결 기준 2017년 3분기 영업이익을 473억 원,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는 56.6% 증가했고요. 이 기간 매출액이 5,154억 원, 1년 전보다 32%가 늘었습니다. 카카오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분기별 매출 중 역대 최대치인데요. 광고, 콘텐츠, 커머스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 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 광고 플랫폼 매출이 1,515억 원을 기록을 해서 1년 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아하. 3분기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광고 비수기인데도 플러스 친구, 알림톡, 브랜드 이모티콘 이런 카톡 기반 광고 상품이 매출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사와 손잡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차, 아파트, 오프라인 매장, 가전, 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카카오 아이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누구나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누구나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저희가 지금 카카오 미니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틀어줘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음성이.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는 이 카카오 미니에서도 저희 경불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불진 방송의 광고까지 충분히 영역을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의 분기 매출 최대치 경신이 이번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지겠군요. 네. 그리고 이 PD님도 즐겨 쓰시잖아요, 카카오 뱅크. 근데 카카오 미니에서 만약에 이 PD님이 카카오 미니야 박 PD한테 100만 원만 송금해줘.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송금이 된다는 거예요. 제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만간. 아하.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예. 제 계좌에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으로 이제는 현금을 송금해주는 서비스까지 곧 나오게 된다. 그게 바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다. 앞으로 카카오 매출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겠군요. 아무튼 경제브리핑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군요. 마무리는요, 오늘 박 PD가 준비하셨죠? 어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이? 무슨 사진이요? 코끼리 몸에 불이 붙은 거야.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저는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합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끼리 발 앞에요, 공 같은 불이 있는 거야. 예. 공에서 불이 막 나. 근데 코끼리가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에다가 타르 있죠, 타르. 아, 이거를 발라서 불을 붙여놓은 겁니다. 어미 코끼리의 코가 긴장으로 잔뜩 말려 있고요. 귀는 앞으로 젖혀져 있고 야유와 괴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잇따라 이 타르 공에 불을 붙여서 코끼리 어미, 코끼리 새끼에게 이거를 던진 거라고 해요. 오호. 뒷다리 옆에 불덩어리가 떨어지자 아기 코끼리가 공포에 빠져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요? 인도 동부 서벵골이라고 해요. 직접 사진 작가가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아시아 보호구역 재단이 주관한 2017 보호구역 야생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인 비플라브 하지라의 작품 여기가 지옥, 이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코끼리와 농민 사이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아니, 코끼리랑 농민이랑 왜 갈등이 생기나요? 예, 아시아 코끼리 800마리가 이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코끼리와 가난한 농민 사이의 충돌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코끼리는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풀도 뜯어먹고 목욕도 하고 산책도 하고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렇게 넓은 초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허. 왜 없을까?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도로도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코끼리가 숲에 조성한 농경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 이 농민들이 코끼리를 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습격을 하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친다는 거죠. 아, 놀란 코끼리가 공격해서 예. 그래서 인도에서 해마다 약 400명이 코끼리한테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쌈 지역 같은 경우는요, 1980년에서 2003년 사이 이러한 충돌로 코끼리가 370마리, 사람이 118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더 많이 죽었네요. 네. 전 세계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4만에서 5만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약 70%가 인도에서 살고 있고요. 해마다 400명이 이처럼 코끼리와의 충돌로 목숨을 잃고 50만 가구가 사는 농경지 약 100만 헥타르가 코끼리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인도 코끼리는요, 국제보전연맹이 적색 목록에 올린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사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경악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사람과 코끼리 간의 대결 이것보다는 인도 얘네 너무 무지하다 무식하다 왜 코끼리를 이렇게 불로 태우고 이 무자비한 종족들 막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도 사람 욕할 처지가 못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인도보다 땅도 훨씬 작을 뿐더러 이미 개발할 땅 다 해버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요 원래 여우, 늑대, 호랑이, 곰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근데 얘들이 우리 때문에 다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여우나 늑대, 곰 같은 경우에는 복원 작업이 지금 한창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야생 동물들이 뛰어놀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곰도 방사를 해놨더니만 자꾸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자기를 방사해줬던 그 사육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서 제대로 정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얘네를 복원시켜서 데려와도 갈 데가 에버랜드밖에 없을 것 같아. 아하,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사피엔스라는 책 방송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사피엔스 책 중간에 보면요, 지구가 태동한 이래 인류 탓에 멸종된 동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공룡이나 이런 애들도 다른 동식물들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지만 사람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공룡들은 그래도 자연과 공존을 해가면서 살아갔다고 하는데 인간은 솔직히 공존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코끼리한테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동물한테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도 마무리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생쥐가 오히려 인간보다 더 사회성이 뛰어나다. 네. 생쥐들은 협동을 한다. 근데 인간들은 협동을 잘 안 하죠. 근데 그 협동의 마음을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시면서 저희와 같이 한번 가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협동도 잘 못하고 배신도 잘 때리는 것 같아. 김관진 봐봐. MB 배신 때리더만 바로. 그러니까요. 아니, 걔네들은 원래 협동이 아니라 경쟁을 해왔던 놈들이니까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벤트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에서 셰릴 샌드버그가 쓴 옵션 B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셰릴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주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그래서 독자분 10분 선정을 해서 드리겠다고 이벤트를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응모하면 되느냐? 옵션 B를 읽고 싶은 이유, 이 내용을 저희 팟빵이나 파티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아니, 책도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일 옵션 B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미래엔 관계자들이 나와서요, 이 옵션 B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거니까요. 내일 방송 들으시고 아, 나랑 또 어울리는 얘기네. 뭐 이런 얘기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셰릴의 전작이 린인이잖아요. 린인. 그렇죠. 그러니까 린인은 성 이런 게 당연하게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청약 통장 가입해서 이거를 들이밀어서 당첨이 되면 나 이거 얼마 받고 더 팔을까? 이런 고민이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되죠. 그렇겠죠.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들로부터 거품 가격을 지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함께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마찬가지로 1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전세가 높은 아파트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즉 전세 보증보험 요거 이제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입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야 깡통 주택이 돼도 이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내년부터는요. 중세 영세 기업의 최저지구 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갭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보다 월세가 많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였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질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연 4, 5%의 월세를 받는 게 유리했기 때문인데 당장 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대신에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재테크를 선호해 왔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이 30%를 넘어선 배경입니다. 그런데 판리 대책 이후 완전히 바뀌었죠. 어떡해요?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투자 수요나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은요. 일단 전세 보증금부터 따진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각각 40%로 강화가 됐죠. 주택담보대출이 항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성공보다는 사람으로서 삶의 성공을 위한 감성에 충실한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일까지 응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용기가 또 필요한 곳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의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하지만 용감한 행동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조치들, 어려워지는 생계, 가족에 대한 미안함, 공익을 지키기 위한 대가는 혼자서는 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제보로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잊혀갑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들에게만 맡기지 않기 위해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물진 애청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 서울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요. 전세 금액이 높은 매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건 이상 있는 경우라면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이 비율은 30%로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비싼 아파트가 인기라는 설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근데요. 10일부터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요. 입주 때까지 금지가 됩니다. 기장군의 경우에는 6개월간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설정을 하고 나서야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왜 피를 받고 판다 뭐 이런 말 쓰고 그랬잖아요. 피를 받고 팔아요? 요거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이 아파트를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피만 받고 판다. 그래서 많게는 1억,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순식간에 벌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아하.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세금을 자기의 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닐까요? 그런데 그동안에는